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브랜치 병합과 이 충돌 해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로컬 레파지토리이거나 아니면 이제 원격 저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후에 이제 저희의 어떤 로컬 레파지토리의 어떤 브랜치하고 이제 병합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충분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브랜치 간의 병합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치 간에 이제 병합을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 충돌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에서는 이제 브랜치라는 개념이 있죠. 저희가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브랜치를 직접 이렇게 이제 만든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메인 작업 흐름이죠. 메인 브랜치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파일의 변경 이력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가 어느 때가 되시면 그 작업 흐름과는 별도의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해당 작업 흐름에서 별도의 작업 흐름에서 뭔가를 추가하시거나 파일을 변경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만 진행된다고는 또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작업 흐름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든다는 말인데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브랜치, 즉 작업 흐름을 만드셨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그 작업 흐름들을 최종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머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브랜치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 두 개의 작업 흐름을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브랜치들을 병합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브랜치 병합에는요, 크게는 패스트 포워드 방식의 병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웨이 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패스트 포워드 머지라고 해서 자, 일종의 이제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또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작업 흐름입니다. 이 마스터 작업 흐름에 보시게 되면 한 번의 커밋과 한 번의 커밋, 그리고 또 한 번의 커밋을 지금 최종했는 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some features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브랜치를 만든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즉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그 마스터 브랜치로부터 분기한 별도의 하나의 브랜치가 있는 경우에 지금 요걸 이제 일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터 브랜치에서 분기를 한 후에는 이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 별도의 커밋이 없습니다. 별도의 커밋을 하지 않고 분기한 작업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some features라고 하는 이름의 분기한 브랜치에서 한 번의 커밋과 한 번의 커밋을 한 지금 요런 어떤 지금 작업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요걸 이제 일렬 상태의 작업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면 결국에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의 브랜치가 있고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지금 또 하나의 작업 흐름이 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브랜치를 하나의 브랜치로 병합하는 것이 바로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빨리 감기 병합, 즉 패스트 포워드 병합은요, 사실 병합이라기보다는 이 마스터 브랜치에 지금 제 헤더가 가 있는 경우에 이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최종 커밋한 내용을 이 some features라고 하는 이 브랜치의 최종 커밋으로 같이 당겨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병합을 하시더라도 뭔가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기존의 이 some features라고 하는 브랜치의 최종 커밋, 이 최종 커밋을 마스터 브랜치도 그리고 some features 브랜치도 같이 가리키고 있는 이런 병합이 바로 이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병합 개념인데요. 3웨이 머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3웨이 머지라고 하는 병합은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작업 흐름으로 진행을 하다가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커밋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지금 상황에서
자, some features라는 브랜치를 자 뻗어 나갔어요. 새로운 하나의 작업 흐름을 만드신 거겠죠. 자, 새로운 작업 흐름을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역시나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지금 커밋을 하신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패스트 포워드랑 다르게 3way 같은 경우에는 분기를 한 후에도 이 마스터 브랜치는 새로운 커밋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브랜치에서 각자 지금 커밋을 한 번씩 한 경우죠. 자, 요런 어떤 상황이라면, 작업의 흐름이라면 저희가 이제 3way 병합이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두 개의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 하나의 커밋으로 말 그대로 병합이 된다. 그래서 이 3way 머지 같은 경우에는 병합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두 개의 브랜치의 최신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커밋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커밋이 병합 후에 만들어지느냐 아니냐가 바로 이 빨리 감기 병합과 이 3way 병합의 차이점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의 이해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죠. 보시면 기존에 마스터 브랜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A라고 하는 지금 하나의 커밋을 하시고 B라고 하는 커밋까지 한 상황에서 자,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버그픽스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만드셨다. 그 후에는 마스터 브랜치를 가지고 커밋한 내용은 없죠. 이렇게 새로운 브랜치를 뻗어 나가시고 난 후에 버그픽스 브랜치에서 X와 이 Y라고 하는 이름의 커밋을 지금 한 차례씩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 즉 브랜치가 일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브랜치 마스터가 병합할 대상 커밋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는 경우죠. 마스터 브랜치 같은 경우에 이 B라고 하는 커밋을 한 후에 이 B 커밋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기한 버그픽스 브랜치, 그리고 X와 Y라는 커밋밖에 없는 경우죠.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에서 이 B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커밋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병합할 대상 커밋의 뿌리가 되는 지금 경우죠. 즉 간단히 말하면 두 브랜치가 일렬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일렬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버그픽스 브랜치 이력이 마스터 브랜치 이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마스터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이 마스터 브랜치의 어떤 내용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버그픽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git 한 칸 띄우시고 머지 명령 뒤에다가 버그픽스라고 하는 병합할 브랜치 명칭을 주시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병합은요 현재 내가 어느 브랜치 상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제가 마스터 브랜치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git 머지 버그픽스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스트 포워드 병합을 지금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스터 브랜치는 단순히 위치가 이동되는 개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감기 병합에서는 병합을 하시더라도 뭔가 커밋이라고 하는 게 새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위치가 이동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합칠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히 가리키는 지점이 대상 커밋이 되고요. 마스터가 버그픽스 쪽으로 이동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공간과 이 스테이징 영역이 이동되는 Y 상태로 다 변경이 되는 그런 어떤 병합이 패스트 포워드, 즉 빨리 감기 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병합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느 브랜치에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내가 위치하고 있는 브랜치를 기준으로 머지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3way 병합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일렬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way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개의 분기가 갈라진 상태입니다. 즉, 두 브랜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스터 브랜치하고 버그픽스 브랜치가 되겠죠. 두 브랜치의 조상이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지금 A라고 하는 마스터 브랜치에서 A라는 어떤 커밋을 하시고 이후에 B라고 하는 커밋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스터 브랜치는 여기에서부터 버그픽스라고 하는 브랜치로 분기를 하셨죠. 그래서 버그픽스 브랜치에서는 자, B까지, 마스터의 B 커밋 내용까지
반영을 한 상황에서 X, Y 이렇게 두 차례 커밋을 했고요. 마스터 브랜치도 B라고 하는 커밋 이후에 각자 C와 D라고 하는 커밋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라고 하는 게 왜 3way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의 흐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두 개의 흐름으로 갈라진 상태죠. 그래서 이게 3way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결국 마스터 브랜치 내의 변경 내용과 이 버그 픽스 브랜치 내의 변경 내용, 지금 각각의 커밋이죠. 각각의 커밋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3way 병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3way 병합을 이런 상태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의 커밋을 모두 반영한 하나의 어떤 커밋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두 가지 커밋의 내용이 합쳐진다. 그리고 그 합쳐진 내용에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커밋이 생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3way 병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브랜치의 변경 내용을 가져온 병합된 커밋 E가 생성되시는 거죠. 지금 왼쪽에 이 그림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git merge bug fix 하시게 되면 새로운 두 개의 D와 Y의 어떤 커밋의 내용이 모두 합쳐진 하나의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git merge bug fix라고 하는 명령을 마스터 브랜치에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력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터 브랜치에서 E라고 하는 커밋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명령을 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이제 3way 병합을 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커밋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커밋이 만들어질 때는 커밋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git merge bug fix라고만 하지 마시고 git merge bug fix 하시고 -m 즉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커밋의 메시지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자 git merge bug fix 하시고 -m 뒤쪽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질 즉 D와 Y의 커밋을 모두 합친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질 때 커밋 메시지도 같이 작성하실 수 있도록 -m 옵션 뒤쪽에다가 커밋 메시지도 같이 작성해 주시는 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패스트 포워드 방식의 병합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자, 병합할 브랜치의 조상이 기준 브랜치가 되는 경우, 즉 일렬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저희는 패스트 포워드 방식의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하죠. 하나의 브랜치가 있고, 자, 하나의 브랜치 커밋을 하신 후에 자, 분기를 하신 상황에서는 자, 요렇게 일렬 상태에 있는 경우죠.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스트 포워드 방식의 병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뒤쪽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렬 상태에 있는 어떤 작업의 흐름이라 하시더라도 패스트 포워드 방식이 아니라 non 패스트 포워드, 즉 나는 3way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일렬 상태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 자 병합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no, -ff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일렬 상태지만 자 최종 분기를 시작할 때 커밋과 새로운 브랜치의 최종 커밋 내용, 요 두 가지 커밋을 모두 합친 새로운 하나의 커밋이 만들어지는 3way 방식의 병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 merge 한 칸 띄우시고 dev1 이렇게 주시게 되면 현재 제가 이 그림상에 베이스라고 하는 지금 이름의 커밋을 하셨죠. 마스터 브랜치에서 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의 커밋을 하셨다. 일렬 상태이기 때문에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는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git merge 한 칸 띄우시고 브랜치 명칭을 주시고 -no, -ff 이렇게 옵션을 주시게 되면 일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way 병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렬 상태라고 하더라도 3way 병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3way 병합을 했을 때는 각자 브랜치의 이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빨리 감기, 즉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 이렇게 병합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최종 커밋으로 모든 내용들이
변경이 되시는 거겠죠. 하지만은 이 3way 병합을 하시게 되면 각자 브랜치의 이력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합친 새로운 커밋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력을 관리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1열 상태임에도 3way 병합으로 이렇게 옵션을 주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브랜치가 1열 상태에 있지만 1열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패스트 포워드 방식의 병합도 가능하시고 NO, FF라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 자, 3way 병합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패스트 포워드 방식이 되었든 아니면 뭐 3way 병합이 되었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병합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병합을 하고 나서 충돌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병합을 했는데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병합은 진행되었지만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머지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병합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병합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conflict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머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죠. basic.py 파일에 어떤 병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메인 머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즉 메인 브랜치 상에서 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른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 간에 이제 병합을 요청하셨는데 병합을 하고 나서 충돌이 발생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머징이라고 하는, 맞나요? 메인 그리고 머징이라고 하는 충돌 발생의 의미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병합하고 나서 충돌이 발생한 후에 git 한 칸 띄우시고 로그 명령을 찍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머지가 지금 되긴 했지만은 이 파일이죠, basic.py 파일에 충돌이 발생했다. 즉 git 입장에서는 병합을 했지만 병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을 아직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서 다시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찍어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basic.py 파일에 대해서 병합을 하다가 충돌이 발생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충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두 개의 브랜치에서 basic.py라고 하는 파일을 각자 수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git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메인 브랜치의 basic.py 수정 내용과 또 예를 들어서 뭐 버그픽스라고 하는 브랜치가 있었다면 버그픽스 브랜치에 basic.py 파일이 있었다면 동일한 이름의 파일인데 각자의 브랜치에서 수정을 각각 하셨기 때문에 어느 브랜치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머징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 하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그걸 그림으로 조금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3way 상태에서 두 브랜치의 동일 조상, 즉 여기 그림으로 치면 1번 커밋이죠. 1번 커밋까지는 보시면 A와 B와 C 파일들이 여기 존재를 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토픽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하나 만드셨고, 자, 각자 브랜치가 됐기 때문에 이때 그냥 각자 브랜치에서 커밋하는 건 아무 의미가 문제가 없습니다. 메인 브랜치에서도 2번 커밋을 하셨고요. 또 브랜치를 새로 만들고 나간 이 토픽 브랜치에서도 A라는 커밋과 B라는 커밋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메인 브랜치의 2번 커밋 내용을 보시면 A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B라는 파일은 수정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C라고 하는 파일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메인 브랜치의 2번 커밋을 할 때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토픽 브랜치에서 B라고 하는 커밋을 할 때는 A라는 파일은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파일을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건 애초에 이 1번 커밋 내용으로부터 분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A라는 파일은 사실 조상님이죠. A라고 하는 파일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토픽이라고 한 브랜치에서 B라는 커밋을 할 때 A 파일은 손대지 않았어요. 수정되지 않았고 B라는 파일은 수정되었고 C라고 하는 파일이 수정된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공통 조상을 가지고 시작한 두 브랜치 간의 최종 커밋 2번과 B 같은 경우에 A는 2번에서 수정되고 C는 수정되었어요. B는 수정 안 되었죠?
하지만 토픽에서 B 커밋 같은 경우 A는 수정되지 않고 B와 C가 수정되었어요. 자, 이런 두 개의 커밋을 3way로 병합을 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2번 커밋에서 A는 수정되었지만 B 커밋에서 A는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2번 커밋에 포함되어 있는 A의 수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주면 되겠죠. 자, 2번 커밋에서 B는 수정이 되었지 않지만 B라는 커밋에서는 B 파일이 수정이 되었어요. 그럼 역시나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B 커밋의 B 파일의 수정 내용으로 우리가 머지를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2번 커밋에서도 C 파일을 수정했고 B 커밋에서도 C 파일을 수정했어요. 그러면 각자의 커밋에서 이 C라는 이름의 파일을 각자 수정하신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2번 커밋을 할 때 C 파일에 대한 변경 이력이 있을 것이고요.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B라고 하는 커밋을 하실 때도 C라는 파일에 뭔가 수정을 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git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느 변경 내용으로 최종 머지를 반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바로 이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충돌은 없습니다. 수정되지 않거나 한쪽 브랜치에서만 수정되면, 즉 파일 A는 브랜치 메인에서만 수정이 되었고요. 파일 B는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 치면 자, 브랜치 탑픽에서만 수정되었기 때문에 파일 간의 충돌은 없어요. A와 B는 없다는 거죠. 파일의 충돌은 없지만 C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충돌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두 브랜치 모두에서요. 최종 커밋의 내용을 보니까 변경 사항이 C 파일 같은 경우에 양쪽에서 모두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양쪽에서 다 각자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 커밋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 반영을 해줘야 될지를 결정을 못하는 것, 요게 바로 병합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충돌이 발생하면 해당 파일의 충돌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충돌을 해결한다는 건 직접 충돌이 발생한 파일을 오픈하셔서요. 내용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열어보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신 후에 다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add와 커밋을 진행해 주시는 것까지가 이 충돌을 해결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git에서는 어떤 것까지 진행을 해주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요 내용이 C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이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파이썬 코드처럼 보이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물결 표시가 나오죠. 꺽쇠가 나오고 헤더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이꼴 기호가 쭉 나오고, 또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꺽쇠 기호와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작성하신 거는 아니죠. 이 헤더라고 하는 어떤 꺽쇠와 이꼴 기호와 또 오른쪽으로 가는 이 꺽쇠 기호는 여러분들이 코딩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병합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git이라고 하는 녀석이 git이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표시해준다는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왼쪽으로 꺽쇠 기호 뒤쪽에 헤더가 있습니다. 즉 요것은 내가 병합을 하는 기준 브랜치가 되겠죠. 기준 브랜치에서의 내용은 요 이꼴 기호와 요 왼쪽 꺽쇠 사이에 두 줄이 나옵니다. 즉 우리로 치게 되면 이 2번 커밋이죠. 이 2번 커밋에서 여러분들이 C 파일을 수정하셨을 때 요 두 줄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꼴 기호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브랜치 머지하는 대상의 브랜치죠. 그 브랜치에서는 C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줄로 수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줄을 반영해야 될지 요 두 줄을 반영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basic.py라는 파일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코딩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는 git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오픈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꺽쇠 기호나 이꼴 기호, 이런 오른쪽 꺽쇠 기호는 다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프린트 명령과 div, mod 명령, 프린트 명령, 이 네 줄의 명령이 남으실 텐데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서 이 네 줄의 명령 중에 어떤 거는 유지하시고 어떤 거는 지워 주실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남긴 건 남기시고 지울 건 지우시고 하셔서 다시 당연히 이 파일을 저장하셔야 되고요. 저장하신 후에 당연히 add 명령으로 스테이징 영역으로 옮기시고 다시 commit 명령으로 최신 충돌을 처리한 후에 커밋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한다. 그럼 충돌 발생한 파일을 오픈하셔서 그 내용을 직접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수정을 해주신 후에 다시 파일을 저장하시고 add와 commit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브랜치 간의 병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충돌을 해결하는 거는 직접 파일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충돌을 해결하실 수는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냥 완전히 병합을 취소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하시고 나서 충돌이 발생하셨을 때 수정보다는 그냥 나는 병합 자체를 난 다시 취소를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git merge 명령 뒤쪽에다가 -abort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주시게 되면 해당 충돌이 발생한 병합이 그냥 즉시로 취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충돌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충돌난 파일을 오픈하셔서 부가적인 어떤 그 꺽쇠 기호와 이꼴 기호는 다 지워주시고, 자, 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남길 건 남기시고 지울 건 지우시고 하면서 최종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add 하시고 다시 커밋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add 하시고 커밋을 각각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am 옵션을 주시게 되면 add와 커밋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am 뒤쪽에다가 커밋 메시지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줄로 완전히 해주시게 되면 커밋하는 과정에서 add와 커밋이 자동으로 이렇게 한 줄의 명령으로도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지 하시고 나서 충돌이 발생했다, 충돌 처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충돌난 파일을 오픈하셔서 그 충돌 발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 주시는 것이 충돌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